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WHO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뭔가 이제 정치적인 역학구도 때문에 이런 선언들이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감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그 다음에 치사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특히 산모들한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메르스나 사스 때의 그런 어떤 감염된 산모들의 사례를 통해서 과연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확하게 정의한 이번 코로나 감염증은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그래서 이제 코비드라고 줄여서 코비드라고 하고 그 뒤에 19라고 붙입니다. 19는 2019년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우한폐렴을 일으킨 바이러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식 명칭은 코비드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코비드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전에 이제 제가 논문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막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비드19 이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는지를 비교를 하며 보면 우선 예전에 메르스 때가 있죠. 메르스 때가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12년도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뭐 지금도 사실 메르스는 한 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총 2,442명이 감염이 되고 그 중에서 843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이 한 30%, 뭐 나라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뭐 사우디는 40%, 뭐 다른 나라는 또 20 몇 프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의 치사율,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는 2002년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번졌는데 이때도 감염된 사람 숫자는 8,096명, 그 중에서 사망자 숫자는 774명으로 치사율은 한 10% 정도 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사스가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사스에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치사율이 그렇게 전 세계 평균보다 높지도 않았습니다.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 숫자만 보더라도 지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던 그 바이러스 코비드19가 지금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감이 잡히실 겁니다. 3월 4일 0시 기준으로 중국에서 지금 82,270명이 감염이 됐고 그 중에서 2,981명이 사망을 했고 우리나라는 5,328명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3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사율은 어느 정도가 되냐 하면은 중국에서는 자기들 주장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치사율이 중국에서는 한 2% 정도 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치사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5,328명이 발병해서 그 중에 32명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치사율이 0.6%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독감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셨다고 돼 있는데 2020년 2월 23일 미국 통계입니다. 16,000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되어져 있고 이게 이제 치사율은 정확하게 계산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통계 자료에 따라서 이렇게 노출된 사람의 숫자가 많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사망자만 잡히기 때문에 치사율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치사율이 아마도 0.05%에서 0.1%나 0.2%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치더라도 사실은 코비드19에 비해서는 치사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그 중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망자 숫자가 낮고, 코비드가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퍼졌을 때 과연 이게 치사율이 어느 정도,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될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대충 이제 통계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의사들이 보통 어떤 자료들, 논문들을 검색을 하고 그 논문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전 세계 의사들이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 미국에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ACOG라는 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미국 산부인과학회라는 그룹입니다. ACOG, 그 다음에 CDC. CDC는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이라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질본처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 세계 의사들이 이 CDC와 ACOG의 발표를 항상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표되는 내용들은 전 세계 대부분의 모든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항상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에 대해서 코비드19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ACOG에서 발표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업데이트 마지막으로 된 거냐면 2020년 올해 2월 22일입니다. ACOG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코비드19에 감염된 산모가 지금까지 보고된 산모가 18명이다. 자, 18명이다. 그 중에서 이 18명 산모 중에서 이제 분만한 산모도 있고 분만하지 않은 산모도 있지만 분만됐던 모든 산모들한테서 이제 태어난 태아에게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봤겠죠.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도 수직 감염에 대한 보고는 없다는 이야기죠. 즉 엄마가 감염이 됐다고 해서 탯줄이나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비드19가 넘어가는 증거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전에 이제 사스나 메르스 때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사실은 사스나 메르스 때 우리가 보통 전체 인구 중에서 한 1% 정도를 산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산모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거짓 맞습니다. 메르스나 사스 때는 전체 감염자 숫자 중에서 산모가 감염된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보고에 따르면, 한 보고서에 따르면 12명의 산모 중에서, 이건 사스 때입니다. 사스 때, 3명 정도가 사망을 해서 치사율이 25% 이런 보고도 있고, 그 중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여러 가지 감염이라든지 조산이라든지 이런 등등 세균성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가 돼 있고, 메르스 때는 13명의 산모가 감염이 됐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은 전혀 증상이 없었고 만삭분만을 하셨고, 나머지 이제 3명 말고 나머지 10명들은 이제 산모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고 태어난 아기한테 조산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약간의 감염 증상 정도 보이는 정도로 끝이 났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사망자 숫자로만 보면 사실 굉장히 높죠. 이게 23%, 25% 이렇게 보고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찾아봤습니다. 아까 저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사실은 30% 정도 됐었거든요. 일반인들. 그리고 사스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한 10% 정도 됐었는데, 이게 사실 몇 케이스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전체 12명, 13명 이런 거 중에서 사실 25% 치사율이 23% 이렇게 있는데 이게 큰 통계상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스나 메르스나 코비드도 마찬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산모라고 해서 특별하게 일반인에 비해서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전체 감염자 숫자 중에서 산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지금 8만 270명 3월 4일자 날짜로,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1%를 잡으면
800명이 되겠죠. 근데 산모가 감염된 숫자가 800명이 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산모가 조심하고 그 다음에 더 자주 손을 씻고 마스크 착용 잘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 정도의 산모분들 인구가 있을 건데 그 산모분들이 감염 숫자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봐서 산모라고 해서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가 더 빨리 이렇게 뭐 침투가 되거나 감염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비드19에 감염돼서 태어난 아기들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수직 감염, 즉 엄마한테서 아기 태반의 탯줄을 통해서 바로 아기한테 가는 감염은 없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메르스나 사스 때도 비슷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직 감염에 대해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후 45일 된 아기가 한 명 감염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수직 감염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뭐 그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아기가 45일 되면은 이미 항체가 생겼거나 또는 다른 문제가 생겼을 건데 수직 감염으로 인한 어떤 지금까지 어떤 감염 상태로 있다고 보기는 사실 좀 힘들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ACOG, 그러니까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 이야기한 발표 업데이트 내용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발표한 어떤 내용인데, 요거는 2월 27일 날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코비드19,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산모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의 지침 또는 내용인데, 첫 번째, 이제 이거 원칙적인 내용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모는 이제 면역이 좀 취약하고 그 다음에 약을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감염 우려성이 높다. 이 정도의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그러면 감염됐을 때 있느냐? 아직은 현재 보고된 바는 없다. CDC에서 단정적이진 않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정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그 임신 초기 때 고열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기한테 여러 가지 기형들을 일으킬 수도, 특히 신경관계훼손 같은 기형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 고열은 코비드19뿐만 아니라 독감이나 일반 감기에서도 얼마든지 고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특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파, 그러니까 산모를 통해서 아기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CDC에서 뭐 아직까지 여부는 모른다. 하지만 보고된 바로는 아직까지 수직 감염의 보고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CDC에서 이전에 메르스나 사스 때에도 물론 보고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수직 감염, 즉 산모한테서 아기한테, 태아한테로 바로 넘어가는 수직 감염은 없었다라고 이제 CDC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현재까지 지금 많은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지만은 뭐 이게 태어난 아기는 산모가 예를 들어서 2차 합병증,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 그냥 경미한 경우에는 태어난 아기의 수직 감염도 없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기 건강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태어난 아기한테 모유 수유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사실 엄마의 컨디션이 괜찮다 그러면은 모유를 통해서 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유 수유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손을 자주 씻고 모유 수유해야 된다. 뭐 이 정도의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스, 그 다음에 지금 코비드19까지 산모의 감염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징적인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뱃속에 있을 때 엄마를 통해서 아기한테 넘어가진 않는다. 수직 감염의 보고는 지금 없는 상태다. 물론 앞으로 코비드19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례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단서를 달지만 현재까지는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계 자료를 훑어봤을 때 산모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 코비드19나 메르스나 사스 때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예민하거나 또는 감염이 더 잘 된다는 그런 확실한 어떤 증거는 통계 자료에서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뭐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너무 이렇게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거의 방콕 아시죠? 집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시던데 밖에 전혀 산모분들이 다니시지도 않고 운동을 안 하시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산모분들이 이제 살이 막 찌시죠. 그러니까 갇혀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 뭐 사실은 당이 들어가면 사람이 조금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하시고 살이 찌고 아기도 덩달아 커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기를 받아보면 대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커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엄마들도 살이 많이 쪄가지고 오시고.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운동은 집에서든지 또는 아파트 계단이라든지 밖에 야외에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 가시든지 해서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게, 체중 관리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체중 관리를 하지 못해서 체중이 많이 는다든지 아기가 많이 커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임신 합병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임신성 당뇨라든지 안 그러면 조산이라든지 뭐 분만할 때 난산이라든지 또는 엄마가 비만이 되면 뭐 아기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경관 결손이라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태어난 아기도 이제 비만이 같이 되니까 태어난 아기가 나중에 성인병이나 비만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당장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지 못한 이런 코비드-19 사태, 이 사태가 만약에 저는 뭐 한두 달 정도면 이게 거의 잡힐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장기화됐을 때 오히려 산모분들이 건강 또는 아기들이 건강에 더 깊은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